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네, 일본 스가 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일본의 스가 총리 과연 그는 어떠한 인물일까요? 네, 취임을 하면서 우리 언론에서도 다각적으로 그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를 내보내고 했습니다만 역시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 스가 총리가 10년 이상을 서로 사적으로 전화도 주고받으면서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그에게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는 스가 총리가 그런 일본인으로부터 스가 총리의 알려지지 않은 모습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점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요. 그의 이와 같은 점을 잘 활용하면은 경색되어 있는 이 한일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역시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합한 지피와 지기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스가 총리의 알려지지 않은 이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스가 총리의 오랜 지인이 들려준 그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먼저 그는 이념이라든가 이데올로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좌파 우파에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전임 아베 전 총리와는 너무 다르죠. 아베 전 총리는 어땠습니까? 늘 구구 우익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좀비 정치인이었죠. 우리 사회도 많지 않습니까? 입만 열었다면 좌파 어쩌네 우파 좌파 우파 그놈의 한심한 20세기에 끝난 이념 논쟁에서 나라를 잡아먹다시피 하는 그런 인간들 적지 않지 않습니까? 일본의 전 아베 총리도 늘 20세기 냉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파, 우익, 군국주의만 생각하다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도망치다시피 도망갔지 않습니까? 스가 총리는 그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사구시적인 그런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이런 점을 잘 활용하면은 좀 더 깊이 있게 대화하고 타협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꽉 막힌 좀비 정치인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가볍게 보이고 안 좋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으로 생각해 보면요. 일본 국민이 지지만 한다면 일본 사회가 받아들여준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도 생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스가 총리는 자기는 잃을 것이 없다 하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명령을, 즉 국민이 지지하면 그것을 천명으로 여기고 죽을 때까지 자기는 정치권에서 정치를 하는 한 국민의 목소리를 천명으로 여겨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신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만약에 한일 관계라든가 아니면 지금 역사 문제로 한일 양국이 경색되어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잘 생각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일본 사회에서 그런 한국적인 제안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줄 만하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어떤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면요.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면요. 그래서 일본 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된다면은 스가 총리와는 전임 아베 총리와는 다르게 조금 더 대화하기 쉽고 타협하기 쉬운 그 속에서 먼저 가능한 대화하고 타협이 가능한 분야서부터 하나씩 둘씩 풀어나가면서 한일 관계가 완화되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스가 총리가 재임하는 그 시기에는요, 전임 일본의 어떤 총리보다도, 물론 민주당 계열 총리는 더 좋았겠습니다만, 자민당 쪽의 총리보다는 대화하기가 편하고,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지인도 스가 총리는 상당히 실사적이고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과 좀 더 잘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많이 생각을 할 것이고 언제든지 오픈 마인드로 나올 그런 사람이니 한국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들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실기가 더 필요한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